이력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력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들도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력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쓸 것들을 만들 필요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잘 담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잘 담기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먼저 쓸 것을 만들려면은 이제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보면 뭐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구현 능력. 하지만 개발자로서는 이제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함께 일할 줄 아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력은 쉽습니다. 경력은 어쨌든 경력이 있으니까요. 이력서 쓸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원인 분석을 안 하고 그냥 해결됐으면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력서에 쓸 내용도 없고 사실 이력서뿐만 아니고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해결을 할 때 깊이 있는 원인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은 좀 답답합니다. 경력을 쌓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경력이 없죠. 그러다 보면 이력서에 쓸 내용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까운 방식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팀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고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다음에 기술 요구 사항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 기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거보다는 기술적으로 난이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요구 사항을 만들어서 해보는 것이죠. 물론 클론 프로젝트도 좋죠. 좀 복잡해 보이는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조금 하지 말고 중장기로 꾸준히 하는 게 현장의 상황이랑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잘 어떻게 이력서를 담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력서 이제 쓰기 위해서 내용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정작 이력서 내용에는 뭐뭐를 만들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 뭐를 썼다. 이렇게만 쓰는 이력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력서들도 어떤 경험을 했는지 표현하기 위해 표현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요. 상당히 아쉬운 이력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볼 건데요.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보다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삽질을 하고 실패를 한 것 같고 어려운 점 투성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한 겁니다. 여기서 발생했던 과정과 경험을 이력서에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시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쓰고 또 이런 역할로 뭐뭘 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내용이 좀 많긴 하는데 여기 본 이력서는 어떠한 한 장에 딱 담을 만한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뭐 레이아웃 표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레이아웃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썼다. 이런 내용들을 담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를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은 무엇을 했다, 이런 거를 썼습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라는 건데 사실은 뭐 앞서서 말했지만 과정도 궁금하기도 하고 결국에 이 친구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개발자지? 어느 정도를 해결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역량을 좀 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해서 뭐뭐를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저는 어떤 API를 써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다라든가 사실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친구는 신입이지만 우리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면접 과정에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면접에서 더 확실하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역량에 맞춰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개발 스타일인데요.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이력서에도 나의 스타일을 좀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이력서는 뭐 다 똑같거든요. 어떤 스타일의 개발자인지 나타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력서에서 그런 스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어떤 스타일을, 뭐 코딩 컨벤션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은 뭐 팀 프로젝트를 잘하는지, 아니면 뭐 디자인 패턴을 잘 적용하는지, 라이브러리를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가 면접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시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례들을 함께 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스타일의 개발자인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었네 라고 여러분들의 색깔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양보다 질인데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막 계속 나열하기보다는요, 몇 가지 포인트 되는 것들을 잡아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뭐 되게 작은 것만 나열하다 보면은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리액트 썼다, 아니면은 뭐 백엔드에 뭐 스프링을 써가지고 뭘 했다, 그냥 이렇게밖에 못 쓰는 것이겠죠. 그래서 몇 개의 포인트를 잡고 그 과정을 깊이 있게, 사실 프로젝트 하나에 거기서 뭐 문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UX를 올렸다더라든가, 아니면 성능을 개선했다, 이런 포인트 하나를 잡아서 시나리오식으로 쓰는 것도 여러분들 이력서에 꽤 매력적인 어떤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력서에 담을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를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력서 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력서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많은 선배와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을 당연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